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화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와 코스닥이 디커플링이 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코스피는 0.42%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고 코스닥도 3.28%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어제는 전 세계 증시가 모두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유럽과 다우지수는 장 초반부터서 상승세가 이어졌고 장 마감 때까지 하락 전환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다우와 나스닥 그리고 유럽 증시가 모두 상승한 이유는 뭘까요? 네, 바로 미국의 대통령이 우리 럼프 형이 갑자기 지난번 추가 경기 부양책에 서명을 했다라는 소식에 전 세계 증시가 모두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코스피도 오늘은 배당락이기 때문에 장 초반에는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나 우리의 동학 개미 여러분들이 코스피를 무려 2조 2천억을 매수하면서 코스피 지수가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는 배당을 주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는 장 초반부터서 상승으로 출발했고 오늘 하루에 3.28%나 상승하면서 다시 한번 코스닥은 52주 신고가를 돌파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정말 대단한 게 기관의 금융투자가 하루에 1조 4천억 원을 매도했습니다. 어제는 1조 1천억 원을 매수했던 금융투자가 배당 시즌이 끝나자마자 바로 투매가 나왔는데 외국인 투자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2월 내내 매도 공세를 보여주다가 막판 3일을 남겨두고 매수에 돌입했으나 오늘 3일 동안 매수했던 물량을 모두 매도하였고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은 개인만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자, 앞으로 코스피와 코스닥은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그동안 매수했던 금융투자가 매도로 돌아섰고 외국인 투자자 역시 매도 포지션으로 돌아섰는데 우리 증시가 동학개미의 힘으로 코스피가 2,900까지 올라가고 코스닥도 1,000포인트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외국인 기관의 매도 공세에 밀리면서 오히려 증시가 조정이 찾아올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지금 시각이 4시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유럽장, 미국장, 그리고 야간 선물도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는 배제를 해보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오늘의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다우는 어제 플러스 0.68%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 초반부터서 다우 같은 경우에는 호재 뉴스가 있었기 때문에 플러스 0.08%까지 상승을 하였고 또 한 번 52주 신고가를 돌파했습니다. 장 중후반에는 상승폭을 약간 반납하였으나 그렇게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이며 다우는 어제 또 52주 신고가를 돌파했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며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또 한 번 52주 신고가를 돌파하였고 장 초반부터서 플러스 0.86%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장 중후반에는 상승폭을 약간 반납하였지만 다우와 나스닥은 어제 전혀 나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제 도대체 다우와 나스닥은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52주 신고가를 돌파하였을까요? 네, 바로 미국의 대통령인 우리 럼프 형이 추가 경기 부양책에 서명을 했다라는 소식에 전 세계 지수가 어제 크게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지난주까지만 해도 우리 럼프 형이 예산안에 서명을 안 해서 미국 연방정부가 셧다운이 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왔었는데 도대체 우리 럼프 형은 왜 갑자기 예산안에 서명을 했을까요? 럼프 형이 아직까지 예산안에 서명한 이유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보좌관이 열심히 그동안 설득을 해왔다라는 추측설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예산안 서명 뉴스가 나오자마자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은 어제 우리 장이 열렸을 때도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죠.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게 애초에 우리 럼프 형이 예산안에 서명을 안 해서 셧다운이 된다라는 뉴스가 나왔을 때도 다우와 나스닥은 전혀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하락한 적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시장에서는 호재로 받아들이고 또 한 번 52주 신고가를 간다는 게 정말 놀랍더군요. 그리고 어제 미국 증시를 움직인 섹터는 바로 여행과 레저, 스포츠 관련주입니다. 아메리카 에어라인은 어제 플러스 2.5%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고, 델타 에어라인 역시 플러스 1.06% 상승으로 마감되었는데, 어제는 비행기 항공 관련주보다 오히려 크루즈 여객선 관련주가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크루즈 여객선 업체인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어제 플러스 4.17% 상승으로 마감되었는데, 보통 백신 관련주가 상승이 나오면은 항공, 레저, 스포츠 관련주가 오릅니다. 하지만 어제 모더나를 비롯한 화이자는 주가가 모두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특히 모더나의 주가는 마이너스 9.72% 급락이 나왔습니다. 도대체 모더나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네, 바로 화이자의 백신을 맞고 이스라엘의 70대 노인분이 사망했다라는 뉴스 덕분에 백신 관련주가 모두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화이자 백신을 맞고 사망한 이스라엘 노인분은 백신을 맞고 2시간 뒤에 숨을 거두었는데 지병인 심부전증 때문에 사망한 건지 혹은 백신의 부작용으로 사망한 건지 아직까지는 밝혀진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시장에서는 백신에 대한 불안감과 공포감 때문인지 노바백스와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마이너스 9%대의 급락이 나왔습니다. 노바백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5번째로 임상 3상에 돌입한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이러한 호재 뉴스에도 오히려 사망자 뉴스에 밀려서 큰 하락이 나왔습니다.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마이너스 1.1%밖에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200조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해선 급락이 나오지 않아요.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급락은 뭐죠? 자세히 클릭해서 보시면은 하락률이 4.64%밖에 되지 않고 이때는 화이자의 대표이사가 60억 원어치 주식을 매도했기 때문에 저렇게 주가가 급락이 나왔죠. 자, 그런데 오늘은 한국의 화이자와 모더나 관련주가 대부분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제일약품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2.50%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고 AB프로바이오 역시 2.52% 상승, 파미셀 같은 경우에는 6.73% 상승, 엔투텍은 5.67%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는데 왜 도대체 외국에서는 백신주가 모두 급락이 나왔는데 한국의 모더나와 화이자주는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을까요? 네, 바로 이 뉴스죠.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화이자의 CEO와 화상통화를 했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엔투텍과 그리고 파미셀이 장중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일주일 전에 제가 올린 영상을 보신 분들 다들 알고 계시죠? 이 영상이죠. 화이자와 모더나 MOU 체결. 자,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기사를 잘 보시면은 MOU 양해각서 합의를 했다라고 나왔는데 MOU에 대해서는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법적 구속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더나의 CEO가 그냥 구두로 계약을 한 거죠. 자, 여기 보시면은 백신이 조기에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한국 정부가 빠른 계약 체결을 원하면은 연내에도 계약 체결이 가능하다. 자, 이 뜻은 계약 체결을 안 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모더나와 내년 1월 달에 공급 계약을 체결할 예정인데 중요한 거는 백신이 언제 들어오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일주일 전에 올린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오늘 이런 찌라시에 당하지 않으셨겠죠. 장중에 16.78%까지 상승했고 뉴스가 나온 다음에 잠깐 띄워놓고 5분도 안 돼서 이렇게 급락이 나왔는데 장 마감할 때까지 계속 빠지면서 종가 최저가로 빠졌어요. 그래서 이런 뉴스를 보실 때는 기사의 제목을 보기보다는 중요 포인트 MOU 양해각서라는 단어를 봤으면은 오늘 절대 저런 찌라시에 당하지 않았죠. 자, 그리고 어제는 테슬라가 내년에 인도 시장에 공식적으로 진출한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큰 상승은 나오지 않더군요. 애플의 애플카 출시 찌라시가 뜨면서 최근에 테슬라의 주가가 약간 조정이 오더니 어제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2.97%까지 상승을 하다가 종가는 플러스 0.29%로 마감이 되었어요.
그래서 테슬라가 오늘 그렇게 큰 상승을 안 해서 LG화학이 아침부터서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안 보여주더군요. 배당락 때문에 장 초반부터서 당연히 LG화학은 밀리면서 시작되었고 종가는 마이너스 0.12%로 마감되었는데 다른 전기차 배터리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삼성 SDI 플러스 7.51%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와, 그냥 52주 신고가를 찍는데 배당락이고 나발이고 오늘 그냥 플러스로 출발을 했고 종가까지 아주 시원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자주 쓰는 매매법이 11시 반에 눌림목이 줄 때 들어가는 매매법이었는데 이 종목을 11시 반에 보니까 눌림목이 나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고점을 돌파하려는 모습이 나오더군요. 제가 하는 매매법을 여러분들이 따라 하실 때 주의점이 이겁니다. 11시 반에 지난 고점을 돌파하려고 할 때는 들어가면 안 돼요. 삼성 SDI와 달리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오늘 2.81%밖에 상승하지 않았는데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전기차 산업보다는 정유 산업이 주 사업이기 때문에 오늘 그다지 큰 상승은 나오지 않았죠. 그리고 제가 11시 반 매매를 할 때 왜 11시 반 매매를 하냐면은 상하이 종합지수가 급락을 하면은 한국지수도 따라가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저는 11시 반 매매를 선호하는데 요즘에는 여러분 상하이 종합지수만 내리고 대만이라던가 니케이 그리고 한국 증시는 계속 올라요. 그런데 오늘은 니케이가 2.66%가 상승을 했고 상하이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 경제지표도 계속 좋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중화권의 증시는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보시면은 상하이 종합지수는 연일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반면 코스피는 미친듯이 상승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상하이 종합지수가 내리는 게 단순히 우리 럼프형이 중화권의 반도체 기업을 규제해서 이렇게 상하이 종합지수가 힘을 못 쓰는 게 아니라 자, 바로 중화권의 기업인 알리바바에 있습니다. 알리바바는 엔트그룹이라는 회사인데 이 엔트그룹 같은 경우에는 중화권 최대의 은행과 보험과 그리고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죠. 중화권에서 QR코드 서비스를 하는 업체라면은 알리바바가 독보적입니다. 그런데 알리바바의 주가가 이렇게 급락이 나오고 상하이 종합지수가 연일 상승하지 못하는 이유는 알리바바의 이유가 매우 커요. 자, 여기 기사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중국 증시는 지지부진하고 내년에도 안 좋을 것이다. 그러면서 알리바바에 이런 사진이 나와 있는데 자, 여기 기사를 자세히 보시면은 알리바바가 IPO가 중단이 되었기 때문에 중화권의 증시의 불안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엔트그룹 알리바바의 회장은 바로 마원이라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계시는 마원은 이거겠죠. 아, 이건 미원이네요. 자, 이분이 바로 마원이라는 분인데 상당히 고심에 찬 눈빛을 하고 있죠. 아마 M자 탈모가 진행 중이라서 이렇게 고심하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수백조의 돈을 가지고 있으신 분도 탈모가 해결이 안 되는 걸 보면 아마 탈모 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는 노벨 평화상을 줘야 되겠죠. 자, 최근에 엔트그룹에서는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IPO를 진행했는데 이 IPO 자리에는 우리 진핑이 형을 포함한 고위 간부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를 보시면은 우리 진핑이 형이 마원 때문에 너무너무나 열받아서 폭발을 했다라는 뉴스가 있죠. 자, 엔트그룹이 이번에 IPO를 통해서 상장을 하려고 했는데 이때 한 가지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금 하는 서비스가 중화권의 보험과 그리고 은행, 핀테크 사업을 전부 다 합친 서비스인데 중화권의 강력한 규제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기 상당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 마윈 씨는 IPO 공개석상에서 진핑형 면전에다 대고 중화권의 은행은 완전히 전당포다. 담보를 줘야지 대출이 가능하고 규제에만 엄격한데 감독하는 능력이 매우 부족하고 이런 구시대적인 방법으로는 중화권의 은행의 발전은 생각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런 발언을 했는데 우리 진핑이 형이 저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아, 중화권의 은행이 이게 문제구나. 그래, 내가 고쳐줄게 하면서 고쳐줄까요? 아니면 저 새끼 빨리 감옥에 쳐넣어 하면서 감방에 보낼까요?
당연히 중화권은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당장 깜빡에 쳐놓겠죠. 당장 진핑이 형은 엔트그룹의 IPO를 중단시키고 절대로 통과시켜주지 말라. 그리고 너네 지금 하고 있는 은행 예금 온라인 서비스 전부 다 중단시켜 하면서 온라인 예금 판매 서비스를 중단시켰어요. 이런 발언 때문에 지금 알리바바의 주가가 급락이 나오고 있고, 또 우리 마윈 회장은 진핑이 형 앞에서는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자 알리바바의 회사를 국유화시키겠다, 원한다면 어떠한 플랫폼 서비스라도 다 넘기겠다 하면서 살려만 주십시오 하고 무릎을 꿇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지금 알리바바 홀딩스의 주가는 이틀 전만 해도 마이너스 13.34% 하락이 나왔고, 상하이 종합지수 역시 IPO가 취소되자 상승 동력을 잃어버리며 지금 주가가 연일 횡보 중이죠. 그래서 예전처럼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은 장중에 참고를 해도 되는데, 상하이 종합지수가 내린다고 당장 손절을 하거나 익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어제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전 세계 최대 과수원 관련주 애플이 3.58%가 상승을 했습니다. 어제 애플이 상승한 이유는 아이카라던가 전기차, 자동차 관련 뉴스 때문에 상승한 게 아니라 아이폰의 4분기 출하량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1%나 상승했다라는 뉴스에 애플의 주가가 상승하였죠. 자, 여러분, 이건 애플카 뉴스가 아니라 아이폰 뉴스예요. 그래서 대성엘텍이라던가 인포뱅크 같이 지난번에 애플카 뉴스로 오른 종목은 오늘 이 뉴스랑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 아이카 뉴스에 올랐던 인포뱅크나 대성엘텍 같은 경우에는 오늘 큰 상승이 안 나왔죠. 그렇다고 아이폰 관련 휴대폰주가 크게 상승이 나오거나 그런 모습은 안 보였어요. 인터플렉스는 장 초반에 3.60%까지 상승을 했으나 바로 꼬꾸라지더군요. 인터플렉스 주가를 보시면은 20분 버텼습니다. 아침에 9시 20분에 잠깐 뿅 하고 올라오더니 그 뒤로 그냥 쭉 내려오는데, 아이폰 부품주가 비교적 약한 모습을 보여주었죠. 오늘 마이너스 0.23%. LG 이노텍은 양다리죠. 아주 나쁜 놈입니다. 여자를 사귈 때도 양다리는 정말 나쁜데, 얘는 아이폰과 그리고 아이카 둘 다 걸친 주식인데 아침에 5.26%까지 상승했다가 종가는 플러스 1.66%로 마감. LG전자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 단일가에 들어갔죠. 어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주가가 너무 이렇게 상승하면 단일가에 진입하고, 단일가에 진입하면은 자기가 원하는 금액에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어요.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플러스 5.62%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고, 내일 단일가에 진입되네요. 어제 공시를 보고 오늘 단일가에 진입하는 줄 알았는데 내일이네요. LG전자 우선주가 단일가에 진입해서 매수하기 힘들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은 LG전자를 매수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기관 동반 매도가 나왔고, 금융투자가 삼성전자와 똑같이 LG전자도 매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장 시작한 지 10분도 안 되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무려 6천억 원을 매수하고 있었고, 기관이 무려 4천억 원을 매도를 하고 있어요. 보통 이렇게 매도가 나오려면은 아무리 못해도 한두 시간은 걸리거든요. 근데 단 10분 만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와, 코스피를 싹쓸이에요. 물론 어제 같은 경우엔 말이죠, 개인이 어제 매도한 수량이 9,500억 원 가까이 되기 때문에 판 거를 다시 사는 거는 이해가 돼요. 근데 판 거에서 2배 베팅을 한다? 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여러분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니, 지난 11월 30일에는 MSCI 정기 편입 이슈 때는 장 막판에 샀어요. 개인분들이 장 막판에. 근데 장 개시하자마자 이렇게 1조 원을 사는 거는 저 처음 봤어요. 아니, 장 개장한 지 1시간도 안 지났는데 개인이 순매수가 1조예요. 1조. MSCI 지수 편입 때는 모건 스탠리가 막판에 투매를 해가지고 그걸 밑에서 개인이 받아먹은 거고, 이거는 오르고 있는 거를 개인분들이 팍 사는 건데 정말 무섭더군요.
저 아침에 동시호가 때부터 깜짝 놀란 게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아침부터서 갭이 10%가 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갭이 10%가 떠 있는데 도대체 무슨 뉴스 때문에 이렇게 갭이 떠 있지? 오늘 배당락이라서 빠지고 시작해야 되는데 뉴스를 찾아보니까 아니 저는 어제 장 끝나고 나온 뉴스가 셀트리온의 임직원이 매도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런 뉴스까지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시가에는 배당락이 있고 임직원이 매도했다라는 소식에 당연히 셀트리온은 하락으로 출발하겠지 이 생각을 했어요. 설마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뉴스를 보고 산 건가? 셀트리온 항체치료제 식약처 조건부 허가 이 제목만 보고 달려든 건가 이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 식약처에서 조건부 허가를 하는데 40일 동안 검토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뉴스 같은 경우에는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라는 뉴스예요. 그럼 이게 호재야? 나는 좀 이해가 안 됐는데 오늘 뭐 상승한 건 없죠. 보합으로 마무리가 됐으니까. 어제 파신 분들이 다 개인 투자자분들이었는데 오늘은 기관의 금융투자가 매도를 하고 나갔고 외국인은 약간 소폭 매도. 수급적인 거는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아요. 저는 정말 웃겼던 게 뭐냐면은 어제 장중에 CJ는 임원진이 자사주를 매수했다라고 뉴스가 나왔잖아요. 셀트리온은 매도를 했고 근데 셀트리온은 오르고 있고 CJ는 내리고 있고 이게 대체 말이나 되는 건가 싶었는데 오늘 CJ 같은 경우에는 12.73%나 상승을 했죠. 물론 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장 후반에 하락으로 마감되었지만 오늘은 정말 광기에 질린 날이었죠. 특히 OCI 같은 경우에는 오늘 12.09%가 상승을 했는데 지금 시간의 단일가 보세요. OCI 1조 원 규모의 계약 해지 초대형 악재가 떴습니다. 근데 오늘 52주 신고가 시간의 단일가에서는 당연히 하락이 나왔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간에서 매도가 나온 게 공시가 나온 다음에 이렇게 빠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빠지고 싶어도 호가창이 얇기 때문에 시간의 거래에선 다 못 던져요. 물론 이게 지금 수급이 외국인 기관 양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에이 설마 얘네가 샀는데 내일 빼봤자 얼마나 빼겠어 하면서 오히려 많이 안 빠진 모습이 나오고 있죠. 저는 오늘 증시가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이게 뭐다?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주식을 아침부터서 블랙 프라이데이처럼 너도 나도 살려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달려드시는데 아니 저는 아침에 매동을 보니까 장 시작한 지 30분도 안 됐는데 요 금융투자가 8천억 팔고 있길래 와 설마 얘네 1조 원 이상 매도하는 거 아니야? 했는데 1조 원이 아니라 1조 4천억을 매도했죠.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넘어가는 게 오늘 같은 경우에는 투심을 자극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호가창에 갭을 띄워놓고 시간의 잔량을 이렇게 많이 놔둬요. 셀마 테라퓨틱스 같은 경우에는 변종 바이러스 관련주인데 아침에 갭을 띄우자마자 뿅. 그런데 어제 영상 보신 분들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얘 시간의 단일가에서 올렸으니까 장난친다. 어제 시간의 단일가에서 4.5% 상승했는데 시간의 단일가만큼만 올려놓고 오늘 장 시작하자마자 5분 만에 바로 매도가 나왔죠.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하나마이크론이 아침부터서 52주 신고가를 돌파하더군요. 물론 반도체 관련주가 아침부터서 전부 다 갭이 떴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독보적이었어요. 그리고 종가는 플러스 0.43% 하락. 장 초반에 샀으면 손실로 끝났는데 오늘 이렇게 빠진 종목의 특징이 뭐냐면은 JP 모건 창구에서 대량 매도가 나오더군요.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어제 외국인의 대량 매수가 들어와서 얘 설마 또 올라가는 거 아니야? 올라가는 거 아니야? 종가 베팅을 해볼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배당을 보시면은 당연히 배당락이 없는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종가 베팅을 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기 때문에 종가 베팅을 안 했어요. 그리고 호가창이 상당히 얇기 때문에 이 종목은 큰 돈으로는 베팅을 못해요. 그런데 제 예전 영상들을 보신 분들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이 매매를 했어요. 근데 이 종목은 갭이 안 떠요. 종가 베팅이라는 거는 이렇게 베팅을 한 다음에 다음날 갭이 뜨는 거를 노리고 하는 건데 보세요. 이런 데서도 갭이 뜬 게 아니라 시가는 마이너스예요. 갭이 뜨면은 시초가의 반을 팔고 나머지 반을 가져가다가 추가 슈팅이 나오면 팔거나 아니면 내려가면 여기서 자르는 그런 게 종가 베팅인데 종가 베팅을 할 수 있는 매력적인 포인트가 없죠. 마치 제 얼굴처럼요.
아니 그런데 얘는 오늘 갭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뭔가 이상하다, 돌연변인가 이런 생각도 했지만 보시면은 10분 동안 잠깐 올려놓고 바로 쭉 빠져가지고 종가가 음봉으로 마감이 되었는데, LNF라는 종목도 어제 수급이 좋았고 JP모건 창구를 통해서 수급이 들어왔는데 오늘 매도하고, 아까랑 똑같죠. 매도 창구는 똑같아요. 물론 섹터는 이쪽은 자동차고 저쪽은 반도체고, 근데 꼬시는 게 외국인 기관 양매수에 오늘 JP모건으로 매도, 그리고 하나마이크론과 똑같이 아침에 갭이 1.68% 상승하다가 바로 빼고. 그래서 어제 JP모건 창구를 통해서 수급이 좋아 보이는 애들은 아침에 잠깐 올렸다 다 뺐고, 오늘 삼성전자와 협력업체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테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99억 원의 반도체 제조 공급 계약을 체결했는데 아침에 보세요. 갭이 안 뜨죠. 2.25%까지 상승했으나 바로 밀리면서 장중에 마이너스로 전환했다가 종가에 겨우 플러스 전환. 그런데 삼성뉴스의 아남전자는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아남전자 같은 경우에는 하만 관련주인데, 보통 여러분들이 쓰는 갤럭시 휴대폰에 들어있는 이어폰이 하만에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뭐 삼성전자와 계약 체결을 한 게 있나 살펴보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뉴스라고는 삼성전자가 차량용 반도체 사업을 하는데 아남전자가 반사 이익을 거둘 것이다, 이러한 추측성 기사에 오늘 아남전자가 상한가를 갔어요. 예전에 삼성전자 수혜주 하면은 인지디스플레이가 있었는데 이 종목이 혹시 아남전자가 상한가를 갔으니까 2등 3등주로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한번 종목을 찾아봤는데, 인지디스플레이는 오늘 상승으로 마감되었지만 삼성전자 이슈는 아니었어요. 일단 오늘은 일진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가 아침부터서 큰 상승이 나오고 있었고 그걸 따라가는 분위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LG디스플레이는 지난번에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자리까지 다시 오기 매우 힘들다. 이거는 아이카 때문에 움직였지만 너무 오버슈팅이 나왔고 여기 매물 소화하고 다시 다 올리려면은 뭔가 특별한 호재가 있어야 된다 말씀드렸죠.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LG가 오르면서 아침에 관련주로 잠깐 따라서 올랐고, 그 결과 개인 투자자분들이 흥분해서 들어왔다가 물리셨죠. 그리고 오늘 일진이 참 좋아 보이는 일진디스플레이는 오늘 9.11%가 상승하면서 52주 신고가를 돌파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인지디스플레이가 상승한 이유는 두 가지 종목이 상승해서 따라 올랐기보다는 인지컨트롤스가 VI에 걸리면서 급등이 나왔고 그 결과 인지디스플레이 역시 상승이 나온 거죠. 자, 제가 오늘 인지컨트롤스를 보았을 때 일단 체결 강도와 VI 구간을 보았는데, VI 구간에서 만약에 밀렸다가 오늘같이 코스닥 지수가 급등하면은 오늘은 VI를 돌파할 걸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13,000원 바로 직전에 매수를 했습니다. 오늘 매매가 최악이었습니다. 19,850원, 900원에 두 번 매수를 했는데 이때 시간이 10시 5분이에요. 오늘 여러분 막 코스닥 지수가 급등이 나오니까 뭐라도 사서 매매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오늘은 돌파 매매가 되겠구나. 지수가 상승하고 있으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돌파 매매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때렸는데, 와 보세요. 이거는 거의 충동 매매. 여기 1억 2,900만 원이죠. 만 주면은. 이거 들어온 거 보고 그냥 땡겼어요. 900원에 한번 사고 밑에다가 하나 걸어놓고 이렇게 해서 850원이 체결되거든요. 밑에 호가가 얇아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딱 던졌을 때 여기 부분에 체결이 돼가지고 평단가가 12,880원 정도인데 이건 정말 최악이었어요. 여기까지도 좋았죠. 근데 제가 보통 영상을 찍을 때 이런 거에 현혹되지 말라고 했는데 지수가 막 상승하니까 나도 막 마음이 급해. 마음이 막 급해가지고 이거 100% 돌파를 하겠구나. 돌파는 해요. 13,000원 돌파 매매로 해서 분명히 13,100원에 던져야지 하고 던지려고 했는데 보세요. 13,100원에 이렇게 딱 터치를 하고 바로 빠져요. 그럼 13,350원에 던져야 돼. 근데 못 던지겠어. 여기서 요거 먹고 나오기가 좀 그래. 오늘은 그냥 위로 쏘면 계속 쏠 것 같아가지고 여기 막 탈출 기회가 있는데도 안 나가. 여기까지만 해도 빨간불이란 말이에요. 13,000원까지만 해도 빨간불이고 나갈 수가 있었고, 이걸 보면은 본절이라도 나가야지. 위에다 걸어놓고 내 것 좀 사줘 하고 이제서야 정신 차리고 13,000원에 걸어놨어. 근데 13,000원 안 찍어요.
미치겠는 거야. 손절 때릴까 아니면 물량을 더 투입할까 고민하는데 12,650원까지 왔어. 마이너스 2.5% 정도인데 이게 지금 지수가 안 밀리니까 한 번 더 슈팅 나올 것 같고 버틸까 어떻게 할까 너무 고민이 되고 미치겠더군요. 종가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봐가지고 올라온지 아는데 이때 너무 괴로워. 12,500원 터치하면은 잠깐 물량 추매해가지고 슈팅이 나올 경우에 팔려고 했거든요. 근데 웃긴 게 12,500원을 터치를 안 해. 그리고 12,650원 아주 애매한 자리에서 계속 횡보를 하니까 사람이 진짜 미쳐버릴 것 같더군요. 그리고 2시간 넘게 기다리니까 드디어 매도 자리가 나오는 거예요. 13,100원에 여기서 팔렸다 좋아하니까 어떻게 돼? 이젠 또 뚫고 올라가요.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잘 팔았다고 했어요. 왜냐면 12,950원이잖아. 내 거 팔리자마자 바로 빠진 거야. 와, 잘 팔았다. 와, 이거 대박이다.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여기서 2만 줘. 와, 이거 돌아버리겠더라고요. 1시에. 근데 주식이 무서운 게 이쪽에서 또 따라 들어가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바로 빼버리잖아. 바로 밑으로 빼버려가지고 내려가니까 이제 또 못 사죠. 이제는 또 13,000원이 깨지겠구나 시작했는데 갑자기 또 올려요. 여기서. 여기 이거 보면 절대 접근하면 안 돼요. 이거는 13,000원을 깨버릴 것처럼 보여가지고 그래 니네 13,000원에서 손절하거나 던져라 이렇게 하고 이렇게 깨지려고 하는 순간 누가 갑자기 사서 13,000원을 지지해줘. 그럼 이제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들어가도 든든한 안심 스테이크처럼 밑에서 호가가 막 깔려 있어가지고 아까랑 달라요. 여기서는 이제 접근할 수 있고 다시 올라갑니다. 그리고 매도 타점은 13,500원 밑으로 봐야 돼요. 14,000원까지는 갈 거라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다음 VI가 14,400원인데 거기까지 설마 꼬실까? 얘 오늘 꼬셨어요. 14,200원이니까 바로 위에 호가까지 꼬셔놓은 다음에 바로 밑으로 쫙 뺐는데 수익은 보고 나왔어도 오늘은 지수가 받쳐줘서 그렇지 어제처럼 막판에 투매가 나온 장이었으면은 오늘 그냥 저도 돈을 날렸겠죠. 그리고 장 초반에 바로 상한가를 마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이시티 같은 경우에는 무상증자 했다고 하면서 그냥 어떻게 됐습니까? 장 시작하자마자 상한가 갔어요. 상한가 딱 가자마자 바로 이렇게 빠져가지고 오늘 종가를 보시면은 플러스 12.02%로 마감됐고 단일가 거래에 포함되죠. 근데 이 종목은 오늘 위에서 잡았으면 이거 얼마야? 최근에 무상증자 해가지고 상한가 랠리 간 종목이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은 학습 효과라고 생각하고 이런 종목을 매수하게 되는데 당연히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밀렸고 오늘 위에서 잡았으면은 무려 10% 이상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무상증자 했다고 해서 상한가 랠리가 갈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그리고 어제 배당주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배당주 솔직히 이렇게 호가 얇은 거 배당 10% 주면 뭐하냐? 못 판다고. 등푸른 생선 아니 푸른저축은행은 배당을 아무리 6.6% 주면 뭐예요? 배당락보다 훨씬 더 많이 내렸고 또 이 종목은 호가가 얇아서 던질 수도 없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아까 인지 컨트롤스에 물려 있었을 때 이걸 봤거든요. 한미반도체 18,000원 뚫고 2위에다가 호가 걸어놓고 바로 나오면은 지금 손절하고 나와도 이 종목으로 수익 볼 수 있는데 갈아탈까 말까 고민하다가 저 안 했거든요. 근데 오늘 보시면은 18,300원까지 잠깐 갔다 왔습니다. 정말 잠깐 갔다 온 거 이거 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여기 11시 45분이죠. 잠깐 한번 터치하자마자 바로 빼요. 그 뒤로 한 번도 터치 안 했어요. 그 뜻은 오늘 기회를 한 번 줬을 때 안 나갔으면은 지금도 물려있다라는 뜻이죠. 여러분이 돌파 매매에 들어가시면은 곧바로 매도하고 나와야 되는 게 본인이 호가 수정을 이쪽에서 해버리게 되면은 오늘 이 영상을 찍고 있을 때까지 계속 물려가지고 내일 제발 갭이 떠라 하면서 기도밖에 못해요. 그리고 보통은 반도체 관련주가 갈 경우에는 제약주가 안 움직이는데 지난번에 하한가를 갔던 현대바이오가 오랜만에 상한가를 갔습니다. 상한가를 간 이유는 없죠. 그냥 작전주인데 많이 내렸기 때문에 잠깐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고 매수하는 매수 주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외국인과 기관 중에서 개인만 매수하고 나갔는데 박스엘바이오도 상한가를 터치를 했더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한가를 터치했지 상한가를 만 게 아닙니다. 이게 밑으로 내려가야지 상한가를 만 건데 시간의 단일가에서는 상한가에서 약간 밑으로 내려가서 마감이 되었고 이런 종목은 여러분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들어가면 죽어요. 왜냐면은 2만원짜리를 25만원을 만들어 놨어요. 예전 엑세스바이오라던가
우리들 휴브레인이랑 비슷하죠. 3,000원짜리 주식을 6만원을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떨어지니까 어디까지 떨어졌다? 지금 2만원. 3분의 1 토막 나는데 아직도 주가는 비싸요. 우리들 휴브레인 같은 경우에도 뉴스 계속 띄워가지고 6,490원까지 올려놓고 다시 주가가 2,000원대로 돌아왔죠. 이런 주식들은 주가가 다시 원위치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아요. 오늘 같은 장이 무서운 게 지난번에 제약주가 무더기 상한가 랠리를 갔다가 그 다음날 갑자기 급락이 나왔던 적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종목별로 보시면은 오늘 급등이 나오거나 혹은 빨간불로 마무리된 종목들이 상당히 많아요. 상당수가 오늘은 빨간불이죠. 왜? 오늘은 오른 종목과 내린 종목이 거의 80%가 상승했기 때문에. 내일은 12월 거래일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투심이 평소보다 더 안 좋겠죠. 왜냐하면은 12월 31일 날 다른 나라는 장이 열리지만 우리나라는 휴장이고 다른 나라가 만약에 금요일 날 급락이 나온다면은 한국 증시는 다음 주 월요일 출발하자마자 하락으로 출발할 수 있기 때문에 내일은 오후장에 투심이 안 좋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1번, 개인이 코스피를 2조 2천억 원 매수하였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치면 오늘 하루 개인의 순 매수는 2조 5천억 원이 됩니다. 이번 달 금융투자가 배당을 받기 위해 매수했던 종목들의 물량이 오늘 출하되기 시작했습니다. 금융투자가 평소에 많이 매집을 해놓은 종목들은 앞으로 계속 매도가 이어질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내일은 오후장에 투심이 안 좋기 때문에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달 말 12월 31일은 미국과 중화권의 증시가 모두 장이 열려요. 한국만 안 열려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세계 증시가 12월 31일에 갑자기 급락이 나온다면 한국 증시 역시 1월 4일 날 하락으로 출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내일 오후장에는 차익 실현 욕구가 상당히 강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생방송 전에 후원을 해주신 정말 고마운 분들이 계셨네요. 네, 영상 밑에 있는 투네이션 후원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저를 후원해 주실 수 있는데 제가 착각했네요. 어제는 후원을 해주신 분이 아무도 안 계셨습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평일 되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